이제 두 번째로 금리 부분을 보려고 해요. 결국 페드 와치인데, 예. 그래서 이 그림은 홀릭스 방안에 계신 제이님께서 보내주셨던 올려주셨던 그림을 가져봤어요. 너무 재밌게 그려서 DDD 굴렀는데 굴러서 앞면 나올래 뒷면 나올래 그러고서 뛰 굴렸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똑바로. 지금 어, 페드가 원하는 게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 라는 느낌에 딱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요것도 틀린 거 고쳤는데 안 고친 파일로 열렸네요. 일단 그냥 가서 보시죠. 그래서 금리 인하 빠르면 2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금리 인하를 느리게 하면은 실업률 상승이다. 이건 침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를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고, 금리를 인하를 느리게 하면은 실업률 상승해서 결국 침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인하가 빠르냐 느리냐에 선택하면 이제 양면 동전의 양면인 거죠. 느리게 한다, 빠르게 한다. 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통과하는 골디락스가 되려면 여기 딱 서 있어야 된다. 자, 좁은 길인 거죠. 진정한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짜 4번 타짜 4에 나온 그림이래요. 예, 그래서 이거 타짜 4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서 내일 보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페드와치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다시 이렇게 내려갔던 그림에서 한 칸씩 내려갔던 그림에서 이번 주에 좀 금리가 올랐잖아요. 2년짜리 같은 경우는 14bp 정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 그림에서 제가 그림에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동전이 빨리 구르다 천천히 잘 쓰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아주 적기는 하지만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안 되는 길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돈을 너무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저축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랑 똑같다, 뭐 과거에 어땠는데 이렇다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먹힐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가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7번이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말 마치고 새해 들어오면서 이제 6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으로 바뀌었고, 6번이면은 1.5%죠. 1.5%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페드는 지금 1%나 1% 언더로 내려가는 걸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 언더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이게 아니다. 2.25 아닐 거고, 뭐 예를 들면 한 여기 세 번째 한 5월 달까지는 일단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5월 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아직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점치고 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이렇게 빠르게 점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업률 급증에 리세션이 없는데 왜 내리냐는 거죠. 보험성으로. 자꾸 보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험성 금리 인하가 과연 진짜로 파월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 컨센서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들 자체는 아까 이제 고용 지표 나온 거 보셨듯이 그렇게 너무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서 왔다 갔다 해서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것들이나 서비스 PMI나 여러 가지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처럼 굉장히 이제 강한 경기가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돈도 다 썼다. 뭐 이런 쪽에 계속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면은 침체, 실업률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어디서 나올지는 보시면서, 페드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약간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 다시 4%로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9월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7월도 지금 여기 4.5에서 4.75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요거죠. 33.8%. 이게 지난주에 여기서 보면 13.5%였어요. 13.5%가 33.8%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3월달 부분이 지금은 이제
언제 먼저 인하 시작이야. 근데 인하 시작 시점이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도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월요일 날 이제 1월 달에 1월 31일 날 FOMC 하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뉘앙스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갑자기 쫙 이쪽으로 붙어서 바뀔 수도 있고 금리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브 자체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3개월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빨간색이 지지난주였고 이게 1월 5일이거든요. 오히려 금리가 올랐죠. 이렇게 눌렸다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이건 정상으로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커브들이 정상화 시켜지니까 거래가 잠깐 된 걸로 찍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스무딩 돼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4.5단계에 계속 있어서 지금 계속 4.5란 3.5.5.5라는 레벨 레이어 윗부분 여기가 5.5 레이어거든요. 5.5 레이어에 계속 있구나. 3개월 단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시작해서는 여기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워드 레이트 계산하는 공식으로 따지면은 약 25bp 정도 인하되는 것들이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여기보다 조금 더 낮게 반영, 조금 더 높게 돼 있겠지만 여기가 실제로는 지금 5.25니까 한 번 인하하면 여기 금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갔을 때 지금 6개월 동안 계산을 6개월 동안 맡기면은 5.25 레벨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3개월 동안 넣을 때는 5.5에 넣었다가 그 다음번에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5.25에 가 있으니까 5.25보다는 좀 높겠죠. 위가. 그런 식으로 포워드 레이트가 계산되는 시기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3월 20일 날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가능할까? 이게 물음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년짜리,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같이 패러렐로 움직였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년, 10년은 변동이 없었고 35bp에서 그 다음에 10년 3개월 금리 차는 역전폭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금리차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에서 봤지만 얘가 끌어서 올라가거나 얘가 내려오거나죠. 얘가 지금 안 내려오는데 뒤에가 올라와서 맞춰졌죠. 그러니까 TL 드디어 10년짜리가 4.05로 44%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이 4% 정도면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사기에 TLT나 뭐 이런 것들 이 채권 ETF들 사기 좋냐라고 보면은 아직도 전 잘 모르겠다. 약간 더 조정 받으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채권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제일 눈에 보이는 건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거 얘기는 이쪽 단기 쪽 5.5를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이 뒤쪽 부분이 내려가서 4.5, 4.5에 가 있다고 쳐도 이상하진 않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쭉 내려가서 페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금리를 뭐 1% 낮췄다 그럼 4.25잖아요. 그럼 4.25는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그림 이렇게 그리는 정상 커브가 됐다면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옆으로 쭉 가도 4.2는 돼 있으니까 여기가 4%는 조금 오바스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한 그 당시에 갔을 때 얘가 진짜로 뭐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금리나 빵빵 때리면서 쫙 내려오면 이게 한 번에 내려올 텐데 25b씩 내려오니까요. 그러면 쭉 내려올 텐데 얘가 그럼 같이 1%씩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지만 근데 그때의 수급 상황 뭐 정부의 채권 발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얘가 되게 약하다면 매수세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하다면 커브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단기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빨리 내려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은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앞에서 봤던 이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약간 올라가면서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더 내려가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단기 금리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결국 침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하려고 보면은 골디락스로 가려고 하면은 천천히 내려야 한다. 빠르면 인플레이션이고 느리면 실업률 업인 거고 실업률 업이면 결국 리세션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걸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내렸을 때가 오히려 골디락스고 빨리 내려야 되면 뭔가 다른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내려서 실제로 인플레가 확 또 생겨버려서 거기서 금리 올리는 건 그건 완전히
진짜 이벤트로 발생할 일이에요. 2차 인플레이션 이거는 정말 제일 최악의 금리 내려간다는 듯 하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진짜 쇼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천천히 끝까지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간다고 치면 또 작년처럼 골디락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